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1일 월요일 오후 4시 48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나스닥은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이 급락을 했던 거는 AI의 대장이었던 전 세계 증시의 대장인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진 거죠. 이 영향으로 지난주 유럽 증시도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를 우리는 일단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용지표도 발표가 됐었는데 고용지표는 혼조했죠. 하나는 서프라이즈, 하나는 쇼크하면서 증시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또 그리고 채권 시장과 환율 시장에도 이 장중 변동성은 커졌지만 특별히 방향성은 일단 보여주지 않은 그런 답답한 모습 나타났죠. 하여튼 요거 일단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엔비디아의 장대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일단 이겁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한번 좀 점검을 하자면, 지난주에 원래 미국 증시는 탄력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때였단 말이에요. 지지난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았고 상승하겠다라고 신호를 보내줬는데, 근데 지난주에 못 갔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 3월 5일 날 이유 없이 한번 시장이 급락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두 차례 지난주 급락을 했고, 가야 됐었던 게 이제 지난주였는데 지난주에 오히려 두 번 저항을 확인하고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주는 조금 이제 세계 증시가 조금 좀 식어가는, 조금 좀 너무 뜨거웠던 분위기를 좀 식혀가는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일단 이번 주는 기본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조정이 이어지는 게. 다만 여기서 이제 급격한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생각이 잘 들지는 않습니다. 왜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요. 아직까지 시장의 분위기는 뜨끈뜨끈합니다. 낙관론이 아직까지는 더 강한 상황이죠.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AI의 대장인 엔비디아 지 혼자 급락을 했단 말이죠. 분위기가 좋은데 대장만 급락을 했으면은 이제 이 대장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어딘가 다른 데로 가려고 열심히 또 머리를 굴릴 거란 말입니다. 낙관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혹은 상승 추세니까 다른 데로 이 돈들이 가려고 할 거예요. 이거를 순환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의 급락 폭락은 어느 정도 막아지면서 그냥 이번 주는 느긋한 조정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이 돈이 어디로 갈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예를 들면 애플이 상승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식으로 지난번 상승에 소외됐던 애플 같은 친구들로 돈이 좀 들어온다라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덜 빠질 수 있겠죠. 글쎄요.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테슬라가 올랐나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테슬라 같은 이런 많이 소외되던 친구들도 일부 수혜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이 막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낙관론이 굉장히 강하고 주식시장의 추세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어떤 추세적인 하락 이런 걸 생각하기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좋죠.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지도 아직은 않은 상태고요. 아직은 이런 자리 지키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세계 증시의 추세적인 전환을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이 확인 과정이 굉장히 또 길게 필요하게 됩니다. 아무튼 근데 지난주에 갔어야 될 때 못 갔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 조정은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최소한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어떤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고점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만약 추세적인 전환을 하고 싶으면 지난주에 어떤 의미 있는 고점을 하나 만든 것 같긴 한데, 다음번에 어디까지 빠지다 다시 한번 이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한 착을 시도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못 넘으면은 이제 야 이거 추세 전환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때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길 못 넘고 지난번에 직전 저점 이런 자리 붕괴시키면 그럼 이제 추세 전환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까지가 앞으로 한참 동안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주에 유럽 증시까지 분위기가 안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깜빡하고 좀 잊고 이야기를 안 한 부분, 그 고용지표에 관련돼서 깜빡해서 말 안 한 부분을 좀 지금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요 텔레그램 화면으로 좀 잠깐 넘어왔는데요. 요거 하나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지표 중에 실업률이 갑자기 깜짝 서프라이즈를 했거든요. 실업률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점은 요겁니다. 샵룰이라고 해갖고 요거는 어떤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그런 지표로서 우리가 많이 보는 건데요. 요것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3월 실업률이 4.1% 이상 혹은 3, 4월 평균치가
뭐라 써 있죠? 3.9% 이상 나온다면 3룰에 부합하게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실업률이 갑자기 깜짝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우리가 일단 좀 주의해서 좀 볼 필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실업률이 깜짝 높아졌다. 실업률은 평상시엔 거의 안 올라오고 이렇게 바닥을 기지만은 한번 어느 순간 높아지기 시작하면 확 치솟는 경우가 있죠. 이러면서 경기 침체가 종종 오긴 하죠. 이런 점들을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쯤에서 데이터 하나만 좀 더 보고 갈게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데이터는 여기 채널명 여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주식시장이 좀 비교적 비싸다. 비교적 비싼 게 아니고 뭐 거의 최고로 비싼 뭐 시장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뭐 그런 데이터들이라고 해서 쫙 보내온 건데요. 아무튼 뭐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뭐 다 보여드리고 뭐 그럴 생각은 없는데 지금 이제 그만큼 시장이 좀 지금 비싼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뭐 기술적으로 뭐 빅스가 뭐 하반 경직성을 너무 오랫동안 보이고 있어서 뭐 부담스럽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긴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주식시장이 사실상 작년 10월쯤부터 해서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이제 3월인데요. 10월, 11월, 12월, 1, 2, 3월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이 이어져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어떤 네, 이러한 지표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부담스럽게 높게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사실 주식시장의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나 이런 거는 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편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자리에선 사실 뭐 상승 추종을 하는 게 맞긴 맞는데요. 정석적인 측면에서 어, 상승 추세에서 고점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는데 어쨌든 이 눌림시 매수를 해야지 올라가는 걸 보고 좋다라고 해서 추격하는 거는 그런 건 좀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비싸긴 한데 그렇다라고 하락 전환한다는 신호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별히 뭐 할 게 없는 계속해서 좀 눈치만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락 전환 신호도 없고 그렇다라고 해서 오랫동안 장기간의 상승으로 인해서 뭐 어떤 기술적인 측면 아니면 뭐 이런 지표들 측면에서도 역사적으로 사실 조금 비싼 그런 때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전 좀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판단을 해요. 위험한 시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하여튼 뭔가 좀 손이 나가기 좀 어려운 그런 시기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잘 보내자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볼게요. 저기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라고 해서 요거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거 갖고 왔어요.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미국 CPI 발표됩니다.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것이 일단 없어 보입니다. 화요일 날 밤에 좀 잘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해서 미국의 서머타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개장이 밤 11시 밤 11시 반이 아니고 이제 밤 10시 반으로 옮겨왔죠. 네. 예, 미국 증시 개장이 좀 빨라졌으니 아무래도 일단 뭐 제 입장에서 뭐 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뭐 알아두자고요. 미국 증시 개장 시간 바뀌었다. 서머타임 시작됐다. 알아두고 하여튼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 있었던 일들 수박 겉핥기 하고 한국 증시 보고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2%가량 하락을 했네요. 급락을 했네요. 이거 아직까지 상승 중 눌림이죠. 그죠? 조정입니다. 지난주에 BOJ에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다라 말씀드렸는데 그 영향으로 장대 음봉이 튀어나왔고 그 장대 음봉의 의미는 뭐다? 앞으로 조정이 좀 길어지겠다라는 걸 의미한다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오를 때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상당히 살벌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거는 뭐 조정에 불과하죠. 일본 증시 만약 여기서 이제 다시 어떤 매수세를 보여준다라면 눌림시 매수 전략이 맞겠죠. 오늘 중국 증시는 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해 종합 뭐 중국 증시 약간 흔들리는 모습 보였으나 주 중반에요. 그러나 주 후반으로 갈수록 회복을 했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그 상승세를 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뭐 조금 하락 마감했지만은 뭐 일단 그렇게 큰 의미는 일단 없는 것 같긴 해요.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급락을 좀 했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 지지선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일본 증시는 여기 지지선, 여기 지지선, 지지선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꼬리도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의미 있는 매수세, 양봉 이런 건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뭐 이런 아래 꼬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매수세, 약한 매수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뭐 접근은 해볼 만합니다. 하여튼 얘가 지금 추세적으로 이게 막 꺾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아직은요. 다만 이제 지난번 BOJ의 그런 찬물로 인해서 여기가 단기 고점 정도는 일단 만들어졌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다음번에 상승 시도를 했는데 못 넘으면 어떻게 되죠? 못 넘으면은 이 자리는 단기 고점이 아니고 이제 중기적인 고점 혹은 장기적인 고점으로서 그렇게 의미가 증폭이 될 겁니다. 아직은 단기적인 고점이고 상승 추세 중이죠.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근데 이렇게 상승 중에 큰 변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좀 주의해야 될 그런 경계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라는 겁니다. 일단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물론 이렇게 오르는 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신고가 랠리이기 때문에 이런 게 뭐 말이 안 된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분명히 지금 지난번에 급등에 대한 대가가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있긴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때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는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변동성 커진 과정들이 이게 이제 어떤 중기적인 고점 혹은 뭐 매물대 저항을 확인하는 그러면서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또 과정 중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의 경계는 필요합니다. 지금은 약간의 경계가 필요한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국 증시 상해 종합 한번 볼게요. 얘는 뭐 잘 올라가고 있죠. 예, 보시다시피 지난주 이게 이날이 며칠이었죠? 요날 3월 8일 날 3월 8일 날 이미 어떤 위기를 한번 극복을 했고 그 영향으로 오늘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그 일본 증시가 급락을 하고 중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확실히 시장에 좀 낙관론이 아직까지 팽배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나라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각 나라별로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웠으니까 한동안 워낙만 빠졌던 중국으로 오히려 매수세가 좀 몰린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글로벌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하여튼 뭐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뭐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뭐 잘 올라가고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 아무튼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 약세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아시아 통화들은 뭐 주요 아시아 주요국 통화들은 전반적으로 달러 대비 강세,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점은 중국 증시에도 도움이 많이 됐겠죠. 그 뭐 일본 엔화 같은 거를 보셔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세 잘 나타나고 있고요. 예. 물론 일본 증시의 이런 점은 지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죠? 이 무조건 외우면 안 됩니다. 뭐 통화의 강세는 무조건 주식시장에 안 좋고 그렇다라고 무조건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외우시면 안 되고 하여튼 뭐 이런 이런 강세가 증시에 도움이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고 근데 지금 일본 증시의 엔화 강세는 일단 별로 도움이 되진 않는 요소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까지만 보고 일단 그 다음에 코스피 볼게요. 유럽 증시는 일단은 그죠 급락했던 그 피로감으로 하루 잠깐 조정이 나온 겁니다. 얘도 지금까지 일단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뭐 위기 신호 이런 거 안 보이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세계 증시 뭐 특별히 이상한 거 그런 거 없고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 이런 친구가 좀 조정이 대장이 일단 좀 쉬어가겠다라는 신호를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줬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이번 주 세계 증시는 조금 이제 좀 부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는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뭐 근데 눈치 안 보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지난 3월 5일 날 나왔던 급락을 완전히 극복하고 더욱더 강한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글쎄요, 뭐 특별히 일단 뭐 드릴 이야기가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한 착 했으니까 이제 뭐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신호죠. 이거 이제 신고가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월봉 이런 걸 보면 나올 텐데요. 그죠? 지금 완전 신고가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계속해서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또 주식 시장이 또 이번 주에 또 지난주 엔비디아에서 또 돈 빠져나오면서 비트코인으로 일부 또 돈이 또 몰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래저래 해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낙관론이 그만큼 강하구나. 아직까지 시장의 분위기는 좋구나라는 거를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체크만 하는 게 맞겠죠. 그냥 이런 건요. 예. 그냥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 그냥 보고만 가는 게 낫지.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추종을 한다. 뭐 눌림시 매수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걸
따라산다. 이거는 좀 추격의 의미가 굉장히 강할 것 같긴 해요. 하여튼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신호는 안 보이고 그렇지만 가격적으로 하여튼 굉장히 기술적으로 부담스러운 때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는 게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맞지 않겠냐. 시간이나 잘 보내는 게 맞지 않겠냐 싶어요. 차라리 뭐 주식시장이든 뭐든 이런 위험 자산이 확 조정이 나오면 급격한 조정이 나오면 눌림시 매수를 해보거나 아니면 뭐 얘가 이제 계속 지켜보시다 이제 이 추세적으로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뭐 하방을 베팅하시거나 그런 게 맞지. 지금은 솔직히 일단 당분간 뭐 가만히 지켜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이제 한국 증시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네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 360을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뭐 계속해서 하여튼 상승 탄력이 매우 없기 때문에 둥구스름한 천장형 가능성 여전히 뭐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360짜리를 뭐 잘 못 넘어가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360짜리에 대한 의미는 사실 이제 좀 많이 좀 무뎌지긴 했죠. 보시다시피 360에서 너무 오랜 기간에 싸웠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 뭐 그 예전 같으면 360을 철저히 칼같이 지키고 붕괴시키고 이랬다면 지금은 이제 360은 그냥 그저 그런 매물대가 돼버렸습니다. 예전의 360의 의미와 지금의 360의 의미는 조금 달라졌죠. 지금은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그냥 매물대가 돼서 여기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계속해서 뭐 가야 될 때 상승 탄력을 뭐 잘 못 받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중요한 지지선도 붕괴시키고 있지 않으니 그냥 이거 답답한 구간이죠. 다만 이제 오늘 여전히 여전히 낙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에 이 코스닥은 또 잘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피가 약하니까 코스닥으로 좀 돈이 몰리면서 하여튼 얘가 뭐 약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드린 적 없습니다.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고 있고 한번 살짝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 극복하고 레벨업 했으니까 상승 목표치 많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긴 했습니다. 상승 목표치가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까지 열려 있는 셈이죠. 여기 고점이 있거든요. 여기 고점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 이때가 언제냐면 뭐 대략적으로 23년 8월 말에 만들어 놓은 8월 달에 만들어 놓은 고점 자리가 어떤 상승의 목표치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매물대도 없어요. 이 구간에. 그래서 하여튼 코스닥은 잘 올라가고 있다. 근데 코스피는 계속해서 그냥 답답하다라는 거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시아 주요국 통화들의 그런 강세로 인해서 뭐 강세, 달러 약세 이런 걸로 인해서 혹은 뭐 지난 금요일에 고용지표 영향도 있겠죠. 그죠? 뭐 실업률이 깜짝 높게 나왔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됐다. 그러면서 달러가 조금 약했는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거 일단은 뭐 큰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은 분명히 아래쪽으로 정해진 거고 여기서 힘을 굉장히 많이 모았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락 목표치 남았으니까 뭐 아직 뭐 달러 매수 이런 거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일단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달러 들고 있는 거 계속해서 일단 들고는 있습니다. 답답한 구간이라고 봐서 일단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변동성 지수는 조금 올랐겠죠. 그죠? 풋옵션들이 움직였을 테니까 뭐 조금 움직였습니다. 어, 풋옵션들 잠깐 모양만 좀 체크를 하자면요. 이런 상황이죠. 이거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 뭐 어떤 단기 바닥 정도 만들었을 수 있지만 이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는 여기예요. 중요한 자리 여기를 돌파 한착을 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날입니다. 이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날 음봉이 중요한 거죠. 2월 19일 날 나왔던 종가가 중요합니다. 2월 19일 날 종가 자리를 빨리 돌파 한착해야 이게 뭐 추세 전환이고 뭐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냥 계속해서 풋옵션은 잘 죽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뭐 하락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답답한 구간 안에 박스권 내에서 그냥 가벼운 조정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느리지만 이 상승 추세는 진행 중인 거 맞고요. 탄력이 떨어지고 있지만요. 하여튼 뭐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시간만 보내고 있다. 뭐 그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거 뭐 특별히 체크할 건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말씀드렸죠. 영상 초반에. 이번 주는 이제 어떤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일단 보고 있다. 중요한 자리는 뭐 18,050 정도 되는 그런 자리이다. 예. 이 자리가 붕괴되면은 공격적으로 보실 분들은 뭐 하방 진입을 할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지금은 공격적인 하방 진입을 하기는 너무 추세적으로 강하죠.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단타 정도는 뭐 하방을 뭐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는 나스닥 고점이 여기 어디 이쪽 어디가 어떤 매물대구나라는 거 이쪽 어디가 좀 무거운 저항이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쪽 어디가 단기 고점이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18,000 숫자로 말씀드리면 이날 종가 정도 되겠죠. 3월 1일 종가 18,340 정도로 볼게요. 18,340 정도가 어떤 의미 있는 단기 고점이구나라는 걸 지난주에 확인을 한 셈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세적인 전환이 나오려면은 빠졌다가 다시 이런 자리를 도전을 할 건데 여기를 못 넘어가거나 그러면 이제 어떤 뭐 추세적인 하락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번 주는 조금 좀 부진할 것이 예상이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어, 갑자기 뭐 순환매가 없어지면서 전 종목이 훅 빠지는 그런 거는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일단 순환매를 생각하고 일단 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일단 다 살펴봤고요. 또 뭐 빅스 이런 걸 봐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걸 봐도 시장이 일단 이번 주는 조금 좀 불안할 수 있어요. 참 특히 이번 주가 선물 옵션 동시만기 막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거 나스닥 100 선물인데요. 잔여일 5일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선물들 끝난단 말이죠. 참 우리 이쯤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역사적으로 강한 시세가 나왔던 뭐 예를 들면 이거 주봉인데요. 뭐 2020년 3월 같은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강한 시세가 나왔던 이런 상황에서 이날 저점이나 고점. 그러니까 20년 3월 달에 저점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 부근에 나왔거든요. 사실 지금의 시세도 이때의 시세와 그렇게 뭐 강도나 뭐 어떤 이런 측면에서 별로 차이는 없어요. 이때도 굉장히 독특한 시세였고요. 지금도 사실 굉장히 독특한 시세에 해당을 하긴 합니다. 이번 선물 옵션 동시만기 주가 이제 이번 주가 아마 선물 옵션 동시만기 주일 텐데요. 이거 뭔가 조금 좀 시장에 좀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좀 경계를 좀 해볼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그런 거를 예감만 갖고 막 미리 투자를 하고 그러자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다. 확인하고 움직여야 되겠죠. 뭐든 실전 투자는 어떤 매도의 근거가 나타난 뒤에 움직이는 게 맞고. 근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만기주가 껴 있으니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좀 주의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만기일이 껴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 조금 좀 주의는 하자고요. 금리는 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여기 채권 선물들이니까. 금리는 계속해서 잘 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금리 떨어진다에 대해 베팅한 건 일단 계속 들고 가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